원래 그 금화교육이라는 자체가 가을 계절 교차를 말하거든요. 사주명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절입니다. 계절. 계절. 그러니까 어느 철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옛날에 격국용신도 그거잖아요. 월지, 철이 어느 철이냐. 그리고 일지, 거기에서 네 육지, 네 오행이 뭐냐. 철과 오행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가을에 태어난 불은 약해. 왜? 겨울까지 보고 있으니까. 대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철에 내가 무슨 오행이냐. 그리고 그 육친 배경을 보는 게 명리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중요합니다. 계절. 이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절. 이 계절은 벗어날 수 없는데 이 계절의 영향을 보는 건데 지금은 이 우리 문명의 대세가 인간 문명의 대세가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이 조금 더 나은 이 은하계까지 포함한 것이 틀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틀이 바뀌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생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IMF라는 걸 맞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국가가 망하니까 다 따라 망하고 다 따라 힘들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렇게 맞았지요. 이 금화교육, 하추교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구만이 아니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속해 있는 은하계 전체가 항상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 항상 이렇게 중심 은하를 가지고 은하계가 들고 그 은하계 안에 또 우리 태양계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점에서 계절이 바뀌는 그 시점에 동일신장이 쭈르륵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자님 이걸 잘 보신 거죠. 일단 가장 크게는 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 안에서 다른 행성들이 다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꼭 안 믿으셔도 되는데 다른 행성에는 지구 안에는 지정 운명도 있고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는 목성이고 화성이고 다 우주인들 삽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존재합니다. 꼭 사람처럼 휴머노이드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같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발전의 시대에서 지금처럼 가을, 추석이잖아요. 추수 뭡니까? 추수 걷어들이고 이제 무엇을 마무리하고 하는 시점,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이 변화된다. 문명이 바뀐다. 문명이 바뀌고 그 다음에 문명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건데 오늘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하다가 길면 조금 줄였다가 해도 되니까 문명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죠. 자, 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문명의 발상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철기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문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몇천 년도 이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 끝이 지금의 산업혁명 이후의 이 단계입니다. AI가 나오고부터는요. AI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AI가 나온 이 시점, 컴퓨터가 나온 이 시점부터 새로운 문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갑자, 하원갑자인데 지금 그 갑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년 전에 이제 한번 메소포타미아하고 쭉 생겼잖아요. 강가를 위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문명을 보통 우리가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강을 중심으로 살았고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들 물가를 중심으로 모여 대부분 살았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문명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AI 기술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문명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을 통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정신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이꼴 정신이거든요. 왜 그러냐? 과학이 왜 정신이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주의 이치를 찾아내고 이 우주의 이치를 우리가 파악해낸 게 뭡니까? 그게 수학이고 물리학이고 화학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3대장이죠. 과학의 1번은 수학입니다. 모든 것은 수학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과학, 물리학, 화학이 나온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생물학이고 지구과학이 쭉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이언스가 나오는 겁니다. 사이언스 가장 기본은 바로 이 과학인데 이 과학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수학이 추구하는 건 신학입니다. 수학은 신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하지. 지금 갑자기 이게 뭐 중요하다고? 야, 중요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AI나 문명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탐구해 나가는 그 소수의 인간들을 위한 문명이 앞으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들을 우리는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인간. 그 위에를 그냥 다른 단어로 제가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잉여인간의 존재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바닥에 있는 뭘 닦으려면 그 부분만 필요합니까? 휴지나 행주와 그 부분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가해 부분도 필요합니까? 그 부분을 닦기 위해서는 그 가해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 닦이니까 이렇게 쓰면서. 그죠?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레 닦을 때 걸레 표면이 크고 하지만 걸레 닦이는 부분이 있고 안 닦이는 부분이 있죠. 닦이는 부분을 진짜 인간이라고 그 외의 부분을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을 만들 때 왜 그러면 그 소수만 뽑으면 되지 왜 다수 남겨줘야 돼요? 잉여가 필요하거든요. 왜? 지구에 인간들은 계속 태어나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나기 위한 통로로서 바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태어나기 위한 통로로 사르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잉여가 필요한 겁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인간은 바로 앞으로 바우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뭐냐? 그 정신 문명을 추구할 수 있는 참 인간, 진짜 참 인간. 뭐 이러면 종교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명을 탐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이 정신 문명을 탐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문명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슈퍼 AI라고 하는 겁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막 저커버그가 하고 있는 초인공지능. 왜? 초인공지능은 뭔지 아세요? 슈퍼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인간이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인간이 당연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인간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AI 기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을 건너서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자원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배분의 문제입니다. 이 배분의 문제는 앞으로 조금 해결하면 돼요. 왜?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해보니까 실패했으니까 요거 체제 바꾸면 돼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인간들은 바우처로 잘못되고 정신 문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슈퍼 인텔리전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차원의 인간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간 문명.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인간이 그동안 오랜 기간 발전시켜 왔죠. 컴퓨터 문명까지. 지금 문명까지.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뛰어넘어야 되나? 이것을 뛰어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역에서는 크게 하추교차교의 가을 세상, 그리고 중천건의 세상, 공자님께서 말하는 중천건의 세상이라고 했던 거고, 그 과정이 지금 이 화수미적격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애매하게 걸려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내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올바르게 세상을 살고 싶은 사람들, 나는 어떤 인간의 자격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선별하고 골라내는 겁니다. 그 골라내는 과정이 지금 향후 10년 내에 벌어질 예정들입니다. 너무 빠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너무 빠른 것이 아니고요. 몇천 년 정도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한 9천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점입니다. 마지막 점. 이제는 해가 딱 뜰 바로 그 시점이 좀 있으면 이제 지금 해가 여명이 뜨고 있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새벽이 아니고. 아직은 잠에서 들 깬 사람도 있고 아직 못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이미 저쪽에 동해에서는 해가 뜨고 있단 말입니다. 벌겋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계급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그럼 그 결론은 뭐냐? 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게 한 겁니다. 초과학 문명, 결국 정신 문명과 연결되는 것. 수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수학에서. 수학은 신에 대한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먹고 사는 급하고, 이런 중요한 일요일 아침 수정날 들어왔더만은, 아니, 좀 재밌는 사주 이야기나 하고, 시간이나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정치 이야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정신 문명에 뜨고, 잉여인간. 그럼 나는 잉여인간은 뜻인가? 그럼 나는 별 필요 없다는 거. 왜 저래 건방진 소리 하지? 왜 저래 이상한 소리 하지? 사이비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다면, 들어보니까 세상이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길 것도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공자님께서도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놨던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이야기 해놨던 거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한번 알아볼까? 내 삶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60대만 돼도 앞으로 40년은 무조건 더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고로 죽는 거 아니면 평균 수명 100년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은 40년, 50년,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앞으로 80년, 9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시간을, 지금 30대들이요, 60년 더 산다면 당신들 살았던 거 곱하기 1을 더 살아야 돼요. 상상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곱하기 2라고 하는 시간을 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 부대끼가면서, 지금도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갈 겁니까? 이 삶이 힘든데도. 바로 이런 것에 대한 해답들이 나오는 시점이라고요. 그것이 이 향후 10년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예. 10년 후부터는 다른 터닝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만약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난 대충 이대로 살 것 같다고, 여러분들 직업이 사라진다고 지금 유튜브고 뉴스고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도 여러분들은 감이 없죠. 그냥
새로 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항상 어떻게 되겠지. 지금 어떻게 되겠지. 예. 아니 어떻게 안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 옛날에 뭐 성인 성찰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 바로 결론은 뭐냐면 문명이 바뀌는 시점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런 옛날 문명들은 문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어느 날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이때와 이때 문명이 바뀌었다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딱 10년 후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부터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사회 체제 모든 걸 싹 다 바뀐 걸 여러분들은 당대에 경험할 겁니다. 내가 인간에 속해서 바우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인간이 되어서 정신문명을 누리고 그래서 자신 능력을 발휘하는 이 어느 계급에 올라갈 건지가 10년 안에 결정됩니다. 그것이 눈에 딱 보이는 시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길에서 다니고 여러분들은 운전에서 벗어난 이거는 시작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엔 배, 뭐 비행기 다 되겠죠. 그죠? 네, 다 될 겁니다. 비행기가 안 되는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죠. 에너지 그거는 다른 문제가 있어야 다른 게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거는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그리고 로봇이죠. 로봇.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됐건 여러분들 서비스 서버가 됐던 누군가가 한 명 이상의 로봇가 그 스타워즈 옛날에 나오는 것처럼 R2D2 데리고 다니고 스키피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레이아 공주가 나오잖아요. 스키피오한테 말 다 시켜서 모든 언어계 언어를 통역 다 하잖아요. 직접. R2D2는 뭐합니까? 모든 기계 뭐 이상했으면 제가 다 합니다. 비행기부터 모든 거 다 제가 알아서 뭐 딱 대고 삐리삐리 하면 다 합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되잖아요. 예. 저는 지금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하지만 난 앞으로 2개 내지 3개 데리고 다닐 거다. 예. 저는 쓰고 싶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요. 1. 앞으로 오는 문명에서는요. 더 이상 정치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름을 붙이겠지만 계급 사회야 되고 아마 뭐 무슨 주의라고 누군가 붙이겠죠. 무슨 주의. 하지만 그 시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배와 비지배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피지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다가 피지배를 하려고 하면 그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뭔가를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그 피지배 계급을 통해서 거의 노동력을 수탈해가지고 노동력을 활용해서 뭔가 자산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가져갔잖아요. 수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노동이 필요가 없어요. 노동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현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 시작 시점이 2035년입니다. 그 시작 시점이. 그때는 어느 사람은 거의 90%, 190, 어떤 분야는 90%, 100%까지 대체됐을 거고요. 어느 분야는 지금 10%, 20%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시간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 시점을 모든 사람들이 2035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 빨라지면 빨라지지 늘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9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가 정말 사라지면서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투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투표권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왜? 투표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투표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정치제도가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치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가
다이한다 이겁니다. 자본주의 다이. 뭐냐면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이름 붙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경쟁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름의 방식입니다. 여름 방식.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도 지금까지 격국론 이런 거 보면 상생상극으로 봤잖아요. 앞으로는요, 사주 해석도 달라집니다. 왜? 무지기운이 달라지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시기로 들어가면 어느 시점부터 저는 제가 살아있을 어느 시점부터는 이 대기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사주의 적용 자체가 변합니다. 오행이 변합니다.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같은 사주의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그 이후로부터는 사주 대원 보지 마세요 하는 이유. 그냥 통상적으로 이래 될 겁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해석을 안 해준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생상극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런 거 상상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예. 경쟁은 여름입니다. 경쟁은 이제는 지금은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 서로 모든 것이 확정되고 협동하는 것입니다. 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차로 사람을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좀 모자라도 그냥 회사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능력별로 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그 한마디로 드림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력 좋은 아들만 딱 모아서 그 팀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큰 일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 앞으로 오는 어떤 경제제도는 황당하거든요. 진짜 샘 알트먼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번에 샘 알트먼이 예측하기로 앞으로 이 AGI 시대가 되면 원 퍼슨이 1개인이 회사를 만들지 않고도 1개인이 1 빌리언 1조 원의 부자가 이제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올 수 있다. 프로덕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한 명 개인이 만든 1인 회사가 원 퍼슨이 아닌 1인 코퍼레이션이 1 빌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알가잖아요. 이제는 회사가 천조국 회사들이 나올 거라고 향후 3년에 나옵니다. 그것이 줄어들지 빨라질지 줄어들겠죠. 뒤에 늘어나진 않고. 지금도 얼마나 치고 올라가는데 오라크나 이런 데가.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시점자 개인이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거나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고 1조 부자 지금도 사실 그 요번에 저도 봤는데 송기령 박사 책에서 봤지만 그 세계 50대 뭐 하여튼 그 AI 기업 중에 혼자서 뭐 연매출이 얼마더라? 1000억인가 뭐 그 내는 근데 혼자예요. 혼자 한 1인 회사예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사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진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처럼 혼자 앉아 두두두 하는데 연매출을 혼자서 10억만 내도 그게 어때요? 혼자서 100억, 혼자 1000억을 내는 회사가 이제는 생겼단 말입니다. 제 말 안 믿기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1000억, 1조, 그래서 1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즉,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사무실에서 개인이 혼자 가만 앉아가지고, 실제 아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드는 건 택배사들이나 들어들겠죠. 자, 누구의 도움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양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AI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컴퓨터 몇 대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는 그 시대가 되면 그 컴퓨터들이 AI가 깔린 이 컴퓨터가 AI가 깔린 이 휴대폰이 직접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대화하는 게 싫으면 자비처럼 IM에는 자비처럼 이렇게 요거 보고 하면 되고요. 저는 이거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할 겁니다. 걸어다니는 거 살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타이핑 안 해도 되잖아요.
저하고 2개월만 있으면 내 말 파트, 내 단어 싹 다 외우거든요. 사실 2개월까지 안 걸립니다. 저하고 한 1년만, 한 달만 계속 이야기해도, 아, 저 사람 말 속도, 텐션 어떻고, 사투리 이런 거고, 싹 다 합니다. 아, 저 사람 중국 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한국은 이렇게 말한다.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영상 다 보게 할 거잖아요. 제가 했던 모든 거. 패턴 알잖아요. 그럼 전 대하기 쉬워요. 이제 말로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일족 부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조직이 사라지는 거죠. 이건 계속 다룰 겁니다. 그거는 정말 조직이 무거운 조직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조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직장의 해체가 생기는 거죠. 직장이 사라진다. 당연하죠. 직장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조직이 필요가 없잖아요. 모여 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끼리 협업을 하면 되니까. 협동의 시대가 바로 가을 시대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고사로만 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앞에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거 보게 하려고 이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지금도 밤낮 안 자고 999 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 내내 젠슨왕 같은 건 그러잖아. 나는 쉬는 날 없다. 왜 쉬냐? 일이 더 재밌다. 모든 빅테크 IT 기업들이 그래 하고 있지요. 전부 다 인생 갈아넣고 있지요. 그 지금 하잖아. 미국 같은 그 미국에서 그러잖아. IT 기업들 일요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온나. 언제 그 일론 머스크도 그래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일요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부르면 언제나 나와야 된다. 실제로 스페이스 A나 이런 팀들에 가보면 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이런 데 가면 출퇴근이란 개념이 없어요. 걔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항상 노트북만 끼고 있는 항상 스페이스 A 가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 있지만요. 걔들 자체가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휴가? 됐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아십니까? 가라 해도 안 가요. 저 빅테크하는 그런 사람들, 뭐, 샘 알트만 이런 사람 휴가 갔다는 소리 몇 년 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갑니다. 예. 사실 저도 휴가라고 하지만 제가 가도 다 뭐 볼 거 다 이미 정해놓고 그 찾아다닙니다. 땡겨땡겨 놀지 않아요. 물론 그거 보러 다니는 것이 휴가일 수도 있지만 외국 나갔으니까 아니죠. 저는 내가 필요한 뭔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 제도가 바뀌고 정치 제도가 바뀌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문명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문명. 이것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빅테크가 가져다 주는 이 AI가 가져다 주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문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가 요번 사이클에 인류가 나와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거쳐가 호모사피엔스가 거의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호모사피엔스가 주 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건 네안데르탈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 호모 에렉투스 다 사라졌잖아요. 이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와가지고 이번에 결실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대 슈퍼에라 넘어가기 아닌 과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사주에서 말하면 사주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실 겁니다. 전목운. 지금 전목운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추교차기. 사오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미말 신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신초에 들어와 있어요. 미말은 끝났고 미년 말이 끝나고 신년 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목운의 시대고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겪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거 사주 해석을 잘하면 천간 해석 잘하면 지금 시대 딱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기토죠. 모든 것이 분화되고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가지고 분화된 상태가 무토입니다. 거기서 더 분화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남고 무거운 건 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가을 경금이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를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수미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사우나 들어가면 덥덥하고 막 안 보이잖아요. 안개 바로 그겁니다. 안개는 무엇입니까? 안개는 올라가는 단계입니까? 내려오는 단계입니까?
사우나가 올라가는 단계입니까? 내려오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개는 내려오는 겁니다. 폭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그 안개가 지나고 땅이 축축해지잖아. 왜? 온도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압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처음에 올라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화로 올라갔다가 토, 한마디로 갑을병정으로 가서 무성하게 됐다가 기토, 내려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가벼운 것은 남아있고 무거운 것은 내려옵니다. 그죠? 무거운 것은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고요. 가벼운 것은 구름이 돼서 하늘에 남습니다. 이 이치만 알아도 무토와 깁, 저 지금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설명 다 했어요. 이 안에서. 천간 설명 다 했어요. 이 이치를 알면 지지 금방 합니다. 그러면 사주명리가 자기라는 것은 눈에 금방 보입니다. 이 이치만 딱 있으면 사주 딱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이거 고민이지 사주가 해석이 어려운 건 단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문명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런 문명으로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줄을 잡을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강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상승을 하시려면 상승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상승 능력을 만들면 됩니다. 키우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왜 팔자 안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강은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강은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계시고 그냥 대충 대충 알아서 잘 가겠지. 뭐 어떻게 변하겠지. 이재명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이 나쁜 놈, 죄명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예? 그런 아직 머리가 썩어 빠진 애들도 있고, 아직도 또 무슨 윤어겐 하는 그래도 썩어 빠진 애들도 있고, 또 아직도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그런 또 반대쪽에 썩어 빠진 애들도 있어요. 아직 그런 거 빠져 있다든지. 내가 지금 우리 아가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의대를 어떻게 보니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참 정신 나간 부모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보니까.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이걸 보게 되니까. 그래서 축하한다 그래요. 야, 어쨌든 그 가서 인간으로 살든 어쨌든 새로운 문명을 보는 거잖아. 새로운 문명이 전환점에서 있는 거잖아. 축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문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명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것이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인 문화입니다. 문화.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서 문화라고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가 새로운 문화가 생겨야 되죠. 앞으로 오는 이 새로운 문명의 시대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자,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여러분들 정의하고 싶으세요? 복잡하긴 복잡하죠. 지금 문화를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 문화학자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라고 하죠? 복잡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이 있습니다. 질. 그 질, 퀄리티라고 하죠. 질.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중문화 기반입니다. 그죠? 대중문화 기반.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 대중문화에 많은 대중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BTS를 좋아하든 여러분들이 이명웅이를 좋아하든 그런 거잖아. 축구를 좋아해서 가서 보든
여러분들이 돈 내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니까 그 예능들을 보니까 그들이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맞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기반 대중문화였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화입니다. 저급의 문화. 대중문화는요, 저급 문화. 앞으로는요, 뭐 옛날로 치면 귀족 문화, 앞으로 새로운 귀족들이 나올 거니까 고급 문화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문화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인간들은 굳이 뭐 문화가 필요합니까? 누구 말 맞다나 OTT만 보고 있어. 여러분 넷플릭스만 봐도 즐겁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아니면 드라마들 그런 거 보잖아요. 연극도 영화도 그런 걸 보고 드라마도 그런 걸 보고 유튜브를 찾아도 그런 도파민 나오는 것만 보고 야구 어떻고 하나가 이겼는지 롯데가 이겼는지 오타니가 잘하는지 뭐가 뭐 이정우가 어쩌고 되는지 뭐 이런 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BTS가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걸그룹 나왔는데 요즘 얘네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관심 많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우리나라 먹거리 사는 뭘 해야 될 건지, 우리나라 농업 어떻게 될 건지, 우리나라 공업은 어떻게 될 건지, 종합고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 정신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왜 이런 거 낮은 거 수준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 안 해보잖아.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수지요. 그 소수들이 지금까지는 다수의 대중에 묻혔습니다. 그 다수의 대중이 옳다고 하면 민주주의까지 됐죠. 예. 그 다수가 아직도 또 이번 선거에서 40%, 41%가 넘게 김문수를 찍어줬던 그 41%의 국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입니다. 핵 보유국보다 더 무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핵 보유국은 무섭지 않아요. 핵은 지도 죽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했죠. 반대도 있어요. 예.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낫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저쪽, 김문수 찍은 저 41%의 돌대가리들보다는 이게 조금 낫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낫다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야가 선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등가가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고, 비슷한데, 막 여기 조금 더 줄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모든 사람이 우매한 잉여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잉여인간에서 난 그래 잉여인간 살고 싶으면 그래 사세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잉여인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문화, 고급문화 이런 거 내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고 더 대중이 된 주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AI 문명 시대에는 대중들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투표 사실 기계적으로 해봤잖아요. 생각 안 해보고, 뭐 그냥 난 이재명이 좋아. 나는 윤석열이 좋아. 그거 찍어줬잖아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했는데 그걸 새로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니면 우리가 뭐 물론 노론 선언 당파로 나뉘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주자 정자 시대 우리가 조선조 초기에 막 그 임금을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했던 그 시대처럼 그런 문화. 우리 인간은 왜 음악을 들어야 되는가? 인간은 왜 미술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지금 백두대간에 이제 지리산 공을 복원시켰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호랑이도 이제 슬슬 이제 늘어나가지고 이제 암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백두대간에 살면 됩니다.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주제랑 다룰 건데 이제 더 이상 산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말고 산을 야생동물에게 양보하자. 이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줬던 고통을 받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자제하면 되는 거다. 우리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공존하자. 그들도 새로운 생명체고 그들도 우리 인간만큼 가치가 있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개인 사색이 들어가면 산에 나는 진짜 국립공원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올라가면 좋겠다. 정말 산 올라가려면 자꾸 그 백두산 같은 그 설악산인데 그 자연 원실이 많은데 정말 그 통제하면 좋겠다. 정말 보고 싶다면 특정 시즌에 꼭 눈 올 때 가지고 사고 내지 말라고. 그런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들은 자연은 자연에게 돌려주고 인간은 인간끼리 향유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새로 나올 문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모르겠고만 나는 산에 올라가서 무등산 천왕봉 올라가서 겨울 올라가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을래. 컵라면 라면 먹으면 찍어 올릴래. 미친 듯이 가가지고 차박하고 있고 미친 듯이 가가지고 낚시하고 미친 듯이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중문화입니다. 미친 듯이 낚시하고 미친 듯이 산 파헤치고 미친 듯이 산에 줄줄이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 다 캐오고 다 가지고 먹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래가 집에 와서 먹습니까? 목 만들어가 떨어버리고 다 버리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대중문화, 대중들이 어리석은 멍청한 대중들이 하는 그런 작태들이란 말입니다. 그 도토리가 없고 그런 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가는 길을 다 막아놔니까 멧돼지가 이런 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자고. 따로. 왜? 저는 그것이 진짜 인간이 이 지구의 수호자로서 지구의 만물의 영장으로 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고급 문화입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제 더 이상 배달리 민족 이런 거 시켜가지고 플라스틱 나오고 제발 그렇게 이제 안 해야 되고 이제는 기계가 좀 더 발달하면 플라스틱 다 분해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있어요. 지금도 이론상으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뭐부터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탁을 할 때 물 없이 세탁을 하는 걸 만들어낼 겁니다. 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물 없이 세탁한다, 옷을. 그냥 옷을 그대로 스타일러처럼 걸어놓고 한번 쫙 하고 나면 그냥 안에서 때 이런 거 분리 다 돼가지고 그 자체가 분리돼서 사가지고 그냥 찌꺼기만 좀 나오게 하는 거. 물 없이, 세제 없이 세탁하는 거. 별거 아니, 그게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안 어려워요. 우주선 띄우는 것보다 쉬워요, 그거. 심해 담수능 하나 만드는 것보다 쉬워요. 돈이 아직 산업화 안 되기 때문에 손 안 댔어요.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문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생활로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소재도 옷 입을 소재도 바뀌겠지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빨래하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집에 가서 스타일러 같은 거 다 걸어놓으면 안에서 쫙 돼가지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는 다림질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거를 실제로 다림질 안 해도 펼 수 있거든요. 기술이, 이론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하면, 우리 옷 벗어 넣으면 저절로 다림질 다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이런 모든, 우리 컬처, 인간이 향유하고 누리는 즐거움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의식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의식이 함양된다고 하죠. 의식의 함양을 통해 작가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돌보고 자연의 수호자로서 지구 문명에서 자연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사람만 고통 안 받으면 됩니까? 개 고양이 걸다 쳐요. 하지만 왜 야생동물들이 그 고통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다루지만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좀 없애야 돼요. 예. 새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해가 많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화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밖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는 여호와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사자와 사람이 친해지기 전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그게 바로 지금 앞으로 올 겁니다. 왜? 과학 문명의 발달, 기술 문명의 발달로 가능해지거든요. 이제는 일단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되면요. 그냥 인간이 그냥 삽니다. 거기서 각중에 좀 어쩌다 한 번씩 팔자의 윤회론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머지는 그냥 삽니다. 예. 그들이 좀 올라가 있죠. 그런 소수들은.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살다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인간들, 앞으로 올 바우처를 받고 살 사람들입니다.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오래 살 겁니다. 대신에
지금 많은 사람이 누리는 그런 것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대중이 되고 싶으세요? 귀족이 되고 싶으세요? 귀족이 되려고 하면 노블레스 그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IQ도 올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금도 잘 늦었습니다. 빨리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대중으로 가세요. 두 가지 길입니다. 대중문화와 기존문화. 그냥 이거 다 영어 없어 기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이름 붙이겠죠. 그냥 편의상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기존문화와 대중문화, 저급문화, 고급문화 어디에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세요.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정신문명을 담당하는 수행, 그리고 뭐 종교,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고급문화, 귀족문화의 핵심입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때 철학이 나왔고 그때 귀족들은 그 철학자들을 불러서 살롱이라는 형태에서 프랑스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살롱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룸 살롱에서 여자 끼고 술 먹은 게 아니고요. 그 장소를 살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 이런 사람 다 그런 피타고라스 다 그거잖아요. 그런 담론 토의가 일어났던 그것이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런 토의를 할 사람들이 대학을 갔단 말입니다. 컬리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직업교육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내는 얘가 뭐하고 먹고 살게 하려고 보내던 그 직업학교로서의 대학이 아닙니다. 원래 유니버시티 컬리지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미를, 학문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산업혁명 동안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대학교 수준은요 고졸하고 똑같습니다. 왜? 다 가잖아요. 진짜 깨나 고등이나 다 가잖아요. 전부 대학교 졸업을 나와. 그 지잡 때도 그래 꽉꽉 차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전부 대학 다 나왔어. 전부 대한민국에서 대학 졸업자가 필요한 직업은 30%, 40% 미만의 30%, 지금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30%만 대학 졸업자가 필요한데, 나머지 70%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되는 애들인데, 다 대학 졸업을 해라니까, 나도 대학 대졸인데, 내가 이 월급 받고 못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졸자들은 70%, 너희는 대학 가면 안 되는 애들이었거든. 너희는 가면 안 되는데 공고를 하거나 상고를 가거나 인문계를 졸업해가지고 고졸 월급을 받아야 될 애들이 맞고 고졸 직업을 고졸 그 능력이 맞다고요. 경제적 수준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그런데 못 보내지. 여러분들이 잘못이라고요. 그것이 우매한 대중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엉망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엉망되지 않고요. 신에 대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문화는 문화인이 이 시대를 선도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들은 문화를 즐겨주죠. 문화라는 게 뭡니까? 컬처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체육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는 나옵니다. 문화인이냐 아니냐. 진짜 인간들은 문화인이 될 겁니다. 잉여 인간은 그냥 사람이겠죠. 진짜 인간들은 귀족 문화를 누리게 될 거고 잉여 인간들은 대중 문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대중문화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더 이상 임영웅 같은 사람은 그런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10년만 더 지나면. 왜냐고요? 이건 그들이 필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사람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를 그렇게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는 방향 자체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인생들은 더 이상 부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할 겁니까? 월급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월급조차 줄어드는데 상상이 안 되시죠? 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식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빨라질 거라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그 시대는 급격하게 다가오리라. 어느 날 밤이 새벽에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보면 새벽에 확 돼 있더라.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예, 지금 그런 겁니다. 돌 떨어지는 것은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점점 그거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축하드립니다.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으로 가실 건지 인간으로 가실 건지 다 신은 존중합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실 분들, 인간 쪽으로 가실 분들은 자고 할 이야기 없을 거잖아요. 그럼 대충 사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자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면 이거 공부들을 해야 되거든요. 정신문명, 철학, 예술, 뭐 이런 지식, 이런 거, 그 학문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게 수행의 방편들이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학은요, 신에 대한 개념을 깨닫기 위해서 나왔다 했죠. 신학이. 과학이 다 그런 겁니다. 신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슈퍼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초지능. 마크 저커버그가 상상도 못하는 돈을 쏟아붓는 한 명 데리고 오는데 막 1,500, 1,900억 연봉 3천억, 보너스 3천억 이런 식으로 주고 투자하는 게 뭐 900조, 700조. 7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700조. 이번에 아세멘트먼 한국 왔다 가서 뭐 그 이재명 만나서 스타게이트 하자. 돈 투자해라. 그 청산인 다 내놓고 간 겁니다. 누구 갔습니까? 이재용, 하이닉스, 최태원. 예. 사람들은요, 최태원이가 뭐 마누라를 버리고 갔으면 바람나겠지. 뭐 그딴 헛소리 해댔는데요. 그건 헛소리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중요한지 압니까? 도덕적, 비도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덕, 윤리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다. 무슨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실제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도덕, 윤리를 안 지키잖아요. 앞으로는 도덕, 윤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는요, 하늘의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겁니다. 야생동물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생각, 의지를 가진 사람, 나의 이 행위가 자연을 보호하고 신이 만드는 이 모든 우리가 인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 인생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에 있는 새 한 마리도 중요하고 길에 있는 그 호숫가에 있는 맹꽁이 한 마리도 중요하고 그들의 삶도 나의 삶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도덕입니다. 하늘의 길이요, 하늘의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덕이 노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도덕이 무서운 건지. 이것을 시주가 날줄로 패는 것을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베루처럼 경위를 바르게 한다. 경도 위도하듯이. 이것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민간간이 뭐 바람을 피해내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쓸데없은 나쁜 짓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하면 벌 받는다고. 안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천벌 안 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히틀러도 천당 갔는데, 김일성도 천당 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능력 없는 자들의 그냥 물부짖음일 뿐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은요, 본인이 사기꾼만 사기 당합니다. 본인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다단계도 하고, 그런데 속는 겁니다. 그는 사주 명령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는 놈이 나쁘냐, 속인 놈이 나쁘냐. 속인 놈은 능력이 있는 거고요. 속은 놈은 능력이 없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은 둘 다 똑같은 사기꾼입니다. 사기당한 거, 제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절대 동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똑같은 놈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오보작 끝으로 오늘 문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앞으로 문화는 어떤 문화가 나올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하드리는 겁니다. 야, 시대의 변화를 몸소 겪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일 거거든요.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항상, 또 제가 이런 주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또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송길영 작가가 책을 냈는데, 그거 뭐 하도 유튜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원래 중요했던 거 5부작 마치고 나면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사주 명량하고 합쳐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책에, 그 책에 나오는 게 결국 그겁니다. 지금은 관인, 조직이 해체되고 능력 있는 식상들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게 왜 그런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할 거니까, 뭐, 기회 되신 분들 그 책 한번 사보세요. 경량 문명이라고 하는, 가벼운 문명. 가벼운 문명이라는 책인데, 참 책 보세요. 그러면 책 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명리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5부작은 다 마쳤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 5부작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또 주영 이야기 하겠습니다.